안녕하세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돈과 부를 끌어당겨서 부자가 되고 성공을 끌어당겨서 성공하게 한다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끌어당김의 법칙의 근본 원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강력하게 작동시켜서 돈과 부를 끌어당기게 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한 것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의 근본 원리와 끌어당김의 법칙을 강력히 작동시키는 방법, 그럼으로써 누구나 원하는 돈과 부를 끌어당겨 부자가 되고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여 성공할 수 있게 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학문적으로 잘 설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웅진 윙스 출판사에서 나온 마이클 노지에가 지은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마음 공부로 당신과 공유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무엇인가요?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내 삶은 내가 추위와 에너지 그리고 집중력을 쏟는 대상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긴다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끌어당김의 법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던 사람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경험이 있거나 원하던 대로 상황이 잘 맞아떨어지거나 생각하지도 못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와서 필요했던 것이 해결됐던 경험이 있는 것 등 이런 것들이 당신의 삶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했다는 증거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과학입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그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유도하는 데에는 생리학적인 기초가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원자에는 원자핵이 있으며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전자는 언제나 정해진 궤도를 따라 원자핵 주위를 돌며 원자를 안정적인 상태로 존재하게 만드는 에너지 수준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가해지면 이 전자가 높은 에너지에 대응하는 궤도로 이동하고 반대로 전자가 낮은 에너지에 대응하는 궤도로 이동하면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원자들이 정렬하면 움직이는 힘이 생겨나 동일한 방향으로 모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이 끊임없이 반응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다르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소망을 실현시켜줄 마법의 열쇠라는 책을 저술한 에스더 힉스와 제리 힉스는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의 법칙을 저술한 캐서린 폰더는 당신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속 그림과 말을 통해 외부 세계로 발산하는 모든 것이 당신 삶에 그대로 되돌아온다고 끌어당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삶을 지배하는 법칙을 활용하라는 책을 저술한 레이먼드 홀리웰 박사는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삶에 달갑지 않은 일이 생겨나고 원하는 바를 끊임없이 생각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당신에게 다가온다. 생각은 자석과 같아서 그것에 지배력에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든 끌어당긴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과학을 저술한 어니스트 홈스는 모든 생각은 그 강렬함에 따라 각기 다르게 현실로 나타난다. 아무리 미미한 생각이라도 끌어당김의 법칙을 작동시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성공학 전문가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당신은 살아있는 자석이다. 당신의 생각에 어울리는 사람과 상황과 환경이 삶으로 자연스럽게 끌려오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삶에 실제로 일어난다. 이렇게 끌어당김의 법칙을 표현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당신이 주의와 에너지와 집중을 쏟는 대상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깁니다. 우리는 어떤 사물이나 대상에게서 감지되는 기분이나 느낌을 표현할 때 종종 분위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영어에서 분위기란 뜻을 지닌 바이브는 진동을 뜻하는 바이브레이션에서 나온 말입니다. 진동은 긍정적인 진동과 부정적인 진동 두 종류만 존재합니다. 당신이 어떤 기분을 느끼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진동을 바깥으로 발산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진동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진동을 발산하는 단어는 실망, 외로움, 결핍감, 슬픔, 혼란스러움, 스트레스, 분노, 상심과 같은 단어들입니다. 긍정적인 진동을 발생하는 단어는 기쁨, 사랑, 즐거움, 풍족함, 자부심, 편안함, 자신감, 애정과 같은 단어들입니다. 우리는 삶의 매 순간마다 어떤 기분이나 감정을 느낍니다. 그런 기분이나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진동을 발산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때부터 끌어당김의 법칙이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진동에 반응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물리학적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우주 에너지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발산하는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진동에 맞춰 작동합니다. 즉, 그것은 당신의 진동에 반응합니다. 삶의 어떤 특정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할 경우, 예를 들면 어떤 일을 단지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진동을 비의도적으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지갑을 열었는데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합시다. 돈이 없다는 사실을 목격함으로써 당신은 결핍감, 걱정 같은 감정을 느끼고 부정적인 진동을 발산하게 됩니다. 설령 당신이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진동에 그대로 반응하여 그에 어울리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떠올리든 마치 원하는 것을 이룬 듯이 행동하든 상상하든 또는 단순히 돈 없는 지갑을 목격하든 끌어당김의 법칙은 작동합니다. 금전 문제, 건강 문제, 직장, 인간관계 등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당신이 목격하고 경험한 내용은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부정적인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진동에 따라 실행되어 그에 어울리는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당신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싫든 좋든 당신이 믿든 말든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미 당신의 삶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좋은 경험을 하여 즐거워하면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만일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의도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하지 않는 일은 삶에서 멀어지고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도적 끌어당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사용하는 말이 우리가 발산하는 진동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언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어는 생각을 만듭니다. 즉 생각은 언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각은 감정을 만듭니다. 이 감정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진동을 발산합니다.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은 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않다, 뭐뭐가 아니다 같은 어구를 자동적으로 걸러냅니다. 다시 말해서 영어로 not가 들어가는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순간 그 부정적인 단어의 대상이 되는 것을 실제로 머릿속에 떠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눈보라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당신은 그 말과 동시에 눈보라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뭐뭐 하지 않는다 또는 뭐뭐 하지 말라고 말해도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은 거기에서 부정적인 어구를 삭제해버립니다. 원하지 않는 대상에 주의와 에너지를 기울이게 만드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지각하지 마세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이런 말들은 원하지 않는 대상에 오히려 주의와 에너지를 기울게 만듭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역시 우리의 정신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대상, 원하지 않는 대상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뭐뭐가 싫어, 뭐뭐 하고 싶지 않아 이런 표현이 담긴 말을 하면 당신은 그 부정어의 대상에 주의와 에너지를 기울이게 됩니다. 부정적인 단어 사용을 줄이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게 도와주는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자신도 모르게 뭐뭐 하고 싶지 않아, 뭐뭐
하지 말아야 해라고 말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원하지 않는 바를 입으로 말하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와 주의력은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새로운 말들로 구성된 새로운 문장이 대답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사용하는 말이 바뀌면 진동이 바뀝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한 번에 한 가지 진동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은 마음속에 동시에 공존할 수 없다. 둘 중 어느 한쪽이 반드시 우위를 점하기 마련이다. 긍정적인 감정이 당신의 정신을 지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매 순간 당신의 기분과 감정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진동을 만들고 있는지 부정적인 진동을 만들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진동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기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종류의 진동만 발산하므로 사용하는 말이 바뀌면 진동도 바뀝니다. 예를 들면 진동을 바꾸려면은 입으로 하는 말과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을 바꾸면 된다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5분, 5일, 5개월 또는 50년 전에 있었던 진동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발산하는 진동에만 반응하고 그에 맞는 결과를 가져다 줄 뿐입니다. 당신이 긍정적인 진동을 만들고 있는지 부정적인 진동을 만들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당신에게 생겨난 일과 결과를 살펴보세요. 그것들은 당신의 진동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의도적 끌어당김을 위한 3단계의 공식이 있습니다. 제1단계는 원하는 것을 정의하라. 제2단계는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제3단계는 믿으라 이겁니다. 제1단계 원하는 것을 정의하라.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기 위한 제1단계는 원하는 것을 명확히 정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은 정확하게 모르는 반면 원하지 않거나 싫어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립항을 활용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대립항이란 자신이 싫어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 부정적인 감정이 들게 만드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원하지 않는 대상이나 원하지 않는 상황인 대립항을 인식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한층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대립항은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원하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대립항을 경험할 때마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원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원하지 않는 것에 몰두하는 대신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립항을 가급적 짧게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립항을 장기간 경험하게 되는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관계, 직장 문제, 건강, 재정 문제 등입니다. 아무튼 대립항에 주의와 에너지 그리고 집중력을 쏟는 시간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제1단계 원하는 것을 정의하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말은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진동을 만들어낸다. 원하지 않는 것에서 원하는 것으로 시선을 돌리면 당신이 쓰는 말이 바뀐다. 말이 바뀌면 진동이 바뀐다. 둘째, 한 번에 한 가지 종류의 진동만 발산할 수 있다. 셋째, 사용하는 말을 바꾸면 당신의 진동을 바꿀 수 있다. 생각은 말로 이루어져 있음을 명심하라. 끌어당김 법칙을 의도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제2단계,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1단계에서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한 후에는 거기에 관심과 에너지와 집중력을 쏟고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진동을 만들어야 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현재 진동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은 진동을 강화합니다. 진동을 강화한다는 것은 원하는 것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많이 쏟고 더 많이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원하는 것에 긍정적인 관심을 쏟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진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관심과 에너지와 집중력을 쏟는 대상을 끌어당깁니다.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했다 해도 거기에 관심과 에너지와 집중력을 쏟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진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현재 진동에 반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발산하는 모든 진동이 담겨 있는 것이 진동 버블입니다. 당신의 소망들은 진동 버블 안에 있습니까? 그것에 밖에 있습니까? 당신이 아직 성취하지 못한 목표나 꿈들은 당신의 진동 버블 바깥쪽에 존재합니다. 만일 그것들이 진동 버블 안에 존재했다면 당신은 이미 그것들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파악했다면 이제 그와 같은 종류의 진동으로 진동 버블을 채워야 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오로지 현재 당신의 진동 버블 안에 있는 것들에만 반응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종류의 관심을 기울이면 그것은 진동 버블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핵심은 목표와
꿈과 소망을 진동 버블 안에 계속 존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망 선언문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목표와 꿈을 진동 버블 안에 존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새로운 목표들을 실현할 때 특히 효과적입니다. 소망 선언문에 대해서는 곧 뒤에서 설명드립니다. 긍정문이 왜 진동을 강화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어떤 긍정문을 읽으면 그 말은 우리 내부에 특정한 감정을 일으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발산되는 진동에 반응합니다. 감정이 진동을 좌우하는 것이지 사용하는 특정한 말 자체가 진동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나는 날씬하고 멋진 몸매를 갖고 있어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몸매가 형편없는 데다가 날씬하고 멋진 몸매를 갖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됩니다. 당신에게는 의심이라는 진동이 생겨나고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에 반응하여 당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같은 종류의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처럼 긍정문도 그게 사실이 아니면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긍정문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 때문에 당신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엄청난 부자다. 나는 하는 일이 번창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문이 언제 긍정적인 진동을 만들어낼까요? 정답은 그 내용이 사실일 때입니다.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 당신의 상황과 맞지 않는 내용을 말하면 부정적인 진동이 생겨납니다. 말의 내용이 당신 내면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긍정문의 사용이 효과적이려면 그 내용이 사실과 부합해야 하고 당신이 좋은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이 하는 말과 생각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느냐, 그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좌우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좌우하는 방법 1. 좋은 감정이 느껴지도록 긍정문으로 고쳐 쓰세요. 목표나 바람을 나타내는 긍정문을 현재 시제로 표현하고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꿈이 실현되는 과정은 당신이 꿈에 대해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쓸 때, 즉 그것에 관심과 에너지와 집중력을 기울일 때 이미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뭐뭐 하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 됩니다. 그것이 맞는 말이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긍정적인 진동이 생깁니다. 나는 부자가 되어가는 중이다. 나는 내 사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들은 모두 당신에게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므로 기분도 한층 좋아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진동이 생겨나고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하여 당신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좌우하는 두 번째 방법, 소망 선언문을 쓰라. 소망 선언서는 진동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알았다면 소망 선언문을 작성함으로써 그 목표와 바람에 한층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관심과 에너지와 집중력을 쏟는 것들이 당신의 삶에 끌려옵니다. 소망 선언문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내 집을 갖고 싶어라고 말하면 그 순간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하여 당신이 집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모든 상황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집을 장만할 돈이 없어 라고 말함으로써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스스로 방해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결핍감이라는 감정과 진동이 발산되고 끌어당김의 법칙 역시 거기에 맞게 움직입니다. 소망 선언문을 작성하고 나면 기대감, 가능성, 희망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당신의 진동이 강화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소망 선언문은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하는 말, 내용, 맺는 말, 이렇게 세 부분입니다. 소망 선언문 시작하는 말 예를 들어보면 나는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행동과 정보를 끌어당기고 있는 중이다. 소망 선언문 내용을 보면은 제1단계에서 원했던 것을 정의한 리스트의 내용들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뭐뭐 했으면 좋겠어. 뭐뭐였으면 아주 좋겠어. 뭐뭐 하게 될 거야. 뭐뭐 하기로 했어. 무엇을 하면 정말 즐거워. 무엇을 떠올리는 게 좋아. 이런 문장을 사용하면 당신이 원하는 꿈이나 목표를 말하고 있는 동시에 그 문장은 맞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진동 버블 안에 당신의 꿈에 관한 긍정적인 진동이 생겨납니다. 이때 원하는, 이상적인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파트너, 바라는 건강 상태, 원하는 직장이라고 지금 이 순간 말해야만 당신의 진동 버블이 그것들로 채워집니다. 소망 선언문의 목적은 진동 버블을 당신이 원하는 것들로 채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많은 것을 배우고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 나는 많은 것을 배우고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두 가지 문장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문장, 많은 것을 배우고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는 당신이 지금 실제로 그런 관계를 갖고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유효합니다. 이러한 말은 긍정적인 진동을 발생시킵니다. 현재 당신이 원하는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인간관계를 원하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문장, 많은 것을 배우고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의 인간관계가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생기고 그것은 부정적인 진동을 발생시킵니다. 소망선언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망선언문에서 맺는 말의 예를 들어봅니다. 맺는 말, 끌어당김의 법칙이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을 조정하고 움직여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야. 이겁니다. 소망선언문의 예를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소망선언문, 내가 원하는 재정상태. 시작하는 말, 나는 원하는 재정상태를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행동과 정보를 끌어당기고 있는 중이야. 내용, 내가 원하는 재정상태를 이루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며 누리게 되고 그럼으로써 삶의 기쁨과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어. 내 주변의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하다는 느낌을 가졌으면 해. 고민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청구서들을 지불하고 그저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무엇과 교환한다고 느꼈으면 좋겠어. 내가 알거나 모르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꾸준하고 원활하게 자금이 들어오는 생각을 하면 정말 즐거워져. 원하는 재정 상태를 이루어서 안정감을 느끼고 원하는 곳을 여행하고 원하는 곳에서 쇼핑하며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모든 것을 가졌으면 좋겠어. 점점 더 상금을 타거나 선물을 받는 일이 늘어나고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내게 필요한 것들을 쉽게 얻게 될 거야. 나만 아는 굉장한 투자처에 돈을 투자해 두는 일은 생각만 해도 즐거워. 맺는 말, 끌어당김의 법칙이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을 조정하고 움직여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야. 이것이 소망선언문의 예를 든 것입니다. 제2단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첫째, 당신의 진동 버블 안에는 현재 당신이 발산하는 모든 진동이 담겨 있다. 둘째, 진동 버블을 당신이 원하는 목표와 꿈이라는 진동으로 채워야 한다. 셋째, 소망선언문은 진동 버블을 그와 같은 것들로 채우는 것을 도와준다. 넷째, 제2단계의 목적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다섯째, 원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고 에너지와 집중력을 쏟을수록 진동이 강화된다. 여섯째, 긍정문의 내용이 실제 당신의 상황과 맞지 않으면 나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일곱째,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긍정문에 대해 느끼는 감정에 반응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작동시키는 제3단계, 믿으라. 강하게 원하는 마음과 강한 의심은 서로의 힘을 상쇄시키기 때문에 의심이 없어야만 진정으로 믿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바가 실현되는 속도는 당신이 얼마나 믿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 원하는 것이 실현되는 속도는 당신이 믿는 정도에 정비례합니다. 믿는다는 믿기는 의심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믿기는 의도적 끌어당김의 세 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의 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강렬하게 원하는 동시에 의심도 크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강렬하게 원하고 의심이 적으면 원하는 것이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셋째, 강렬하게 원하고 의심이 없으면 원하는 것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로또 복권을 사면서 자신이 당첨될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거나 회의적인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내 번호는 맞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 몇 년 동안 괜한 돈만 낭비했어. 우리 가족 중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늘 대도시에 사는 사람만 당첨되더군.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로또 복권이 당첨되느냐는 당신이 그것에 대해 얼마나 의심을 버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의심은 왜 생길까요? 제한적 믿음 때문에 생겨납니다. 제한적 믿음이란 머릿속에서 자꾸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제한적 믿음을 가지면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진동을 발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진동이 원하는 일이 다가오는 것을 막습니다.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라는 말은 결핍감이라는 감정을 일으키고 이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방해물이 됩니다. 당신은 뭐뭐이기 때문에라고 꼬리표를 붙입니까? 바로 그때가 당신의 제한적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기는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란 바로 의심이며 대개 의심은 제한적 믿음 때문에 생겨납니다. 믿는 것, 즉 믿기를 도와주는 방법으로 믿기 선언문이 있습니다. 믿기 선언문의 목적은 원하는 것의 실현을 막는 의심과 회의적인 감정을 최대한 줄이거나 없애는 것입니다. 믿기 선언문을 작성하면 원하는 것이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믿기 선언문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신이 원하는 일을 다른 누군가가 이미 하고 있거나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진 다른 누군가가 실제로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둘째, 만일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어제는, 지난주는, 지난달이나 작년에는 어땠을까? 셋째, 3인칭 일반론으로 작성하세요. 당신 자신을 언급하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는 의심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넷째,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지 검토하세요. 믿기 선언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한적 믿음. 내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하지만 벌써 내 나이가 50인 걸.
질문. 이 세상에 내 나이에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있을까? 대답. 있다. 질문. 그렇다면 오늘 자기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어제는, 지난주는, 지난달이나 작년에는 얼마나 됐을까? 이에 대한 믿기 선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50대에 사업을 시작하여 지금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50세 또는 그 이상의 나이에 사업체를 훌륭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은 된다. 이 역시 자기 자신을 언급하면 의심이 생길 수 있으므로 3인칭 일반론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이 믿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의심이 사라지면 안정감이 느껴지고 이제 훨씬 기분이 좋은 것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둘째, 원하던 일이 실제로 생기는 것을 봄으로써 당신이 믿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좌우하는 세 번째 방법은 감사하라입니다. 감사하기는 강력하고 긍정적인 진동을 발산합니다. 무언가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당신은 순수한 즐거움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감사일기를 쓰는 것은 긍정적인 진동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가지면 스스로 강력하고 긍정적인 진동을 발산하게 되고 당신의 진동 버블은 그 진동들로 채워집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좌우하는 네 번째 방법은 나는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얻으세요. 나에게 뭐뭐가 없어 나는 뭐뭇을 이루지 못했어 라고 말하면 결핍감에 초점이 맞춰지므로 부정적인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어느 순간 당신이 그런 말을 내뱉고 있다면 즉시 중지하고 나는 무엇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 나는 무엇을 끌어당기는 중이야 라고 말하십시오. 끌어당김의 법칙을 좌우하는 다섯 번째 방법은 뭐뭐 하기로 했어 꼭 뭐뭐 할 거야 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긍정적인 진동을 만드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나는 그걸 꼭 가지기로 했어. 난 이걸 꼭 해낼 거야 라고 말하면 강력한 긍정적인 감정이 생겨납니다. 꼭 이루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가급적 자주 결심하세요. 결심하는 행위 자체가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고 긍정적인 감정은 다시 심리적인 안정과 자신감을 가져다 줍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좌우하는 여섯 번째 방법은 많은 무엇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 부족감이나 결핍감이 느껴질 때 앞으로 많은 뭐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집중하십시오. 나는 원하는 것에 필요한 정보를 끌어당기고 싶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내 목표를 실현하는 방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가져다주면 좋겠다.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아이디어들을 끌어당기고 싶다. 어느 곳을 본거지로 사업을 펼치면 좋은지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이 앞으로 많은 멋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집중하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별다른 저항감 없이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정보의 이동을 막는 부정적인 진동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보는 비교적 빠르게 우리에게 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좌우하는 7번째 방법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해결하도록 놔두라는 것입니다. 목표와 그것의 달성을 위해 해야 하는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 커다랗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도 걱정하고 심란해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필요 없어. 끌어당김의 법칙이 알아서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직접 행동을 취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굵직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당신이 원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언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는 당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머리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끌어당김의 법칙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입니다. 제3단계의 믿으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믿는 것은 3가지 단계 중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둘째, 믿는 것은 의심을 없애는 것입니다. 셋째, 의심은 부정적인 진동입니다. 넷째, 의심이라는 부정적인 진동은 목표와 소원이라는 긍정적인 진동을 상쇄시킵니다. 제한적 믿음은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뭐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라는 말은 제한적인 믿음을 나타냅니다. 풍요로움은 곧 감정입니다. 의식적으로 당신의 진동 버블을 풍요라는 감정으로 채우십시오. 풍요의 감정은 그에 상응하는 진동을 갖고 있으며 당신은 그 진동을 몇 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과 생각을 통해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말하거나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의도적으로 풍요로운 감정을 몇 배로 증가시키고 부풀릴 수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오로지 우리가 보내는 진동에 반응할 뿐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종류의 진동만 발산할 수 있습니다. 풍요로움이라는 진동을 보다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면 진동 버블이 그것으로 가득 차고 실제 삶에도 풍요로움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진동 버블을 가급적 자주 그리고 가급적 오랫동안 풍요라는 진동으로 채워야 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풍요로운 경험을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누군가가 밥을 사줄 때, 누군가가 무료로 조언이나 코칭을 해줄 때, 선물을 받을 때, 무료로 차를 얻어 탔을 때, 무료로 커피를 마실 때,
상품이나 상금을 받을 때, 정가보다 싼 물건을 구입할 때,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할 때, 행사장에서 추첨으로 상품을 받을 때, 당신이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등등이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상황입니다. 당신의 진동 버블을 풍요로움으로 채우기 위한 도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 풍요로움의 증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진동에 반응하고 그에 맞는 것을 당신에게 되돌려줍니다. 풍요로움의 일기를 기록하면 당신이 지닌 풍요로움을 즐겁게 확인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럴수록 진동 버블 안에도 풍요의 진동이 더 늘어납니다. 풍요로움 일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삶은 풍요로 가득하다. 오늘 나는 이런 풍요로움을 경험했다. 날짜. 친구가 점심을 사주었다. 점심을 먹는 30분 동안 무료로 유익한 조언을 들었다. 지인이 무료로 차를 태워줘서 공항에 나왔다. 고맙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새 안경을 싸게 샀다. 이런 당신만의 풍요로움의 일기를 기록하십시오. 의도적으로 풍요로움의 진동을 만들어내세요.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하여 같은 것을 당신에게 되돌려 줄 것입니다. 즉 당신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진동 버블을 풍요로 채우기 위한 두 번째 도구는 돈에 대해서 언제나 yes, 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밥값을 내주겠다거나 누군가 선물을 사주겠다거나 돈을 그냥 주고 싶다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면치레상 또는 예의상 yes, 네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닙니다. 제가 먹은 건 제가 내겠어요.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에는 돈을 받는 행위에 대한 저항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 편안한 기분을 느껴야 합니다. 자주 yes, 네라고 말하다 보면 훨씬 쉬워지고 저항감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실제로 더욱 많은 돈이 들어오도록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당신에게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동 버블을 풍요로 채우기 위한 세 번째 도구는 수표를 며칠 더 갖고 있어라입니다.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이고 싶다면 수중에 들어오는 수표를 좀 더 오랫동안 갖고 있으십시오. 수표를 받은 날 곧바로 현금으로 바꾸지 말고 며칠쯤 갖고 있으면서 바라보면 돈에 관한 진동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당신은 수표를 볼 때마다 왠지 즐거운 기분을 느낄 것이고 그런 감정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영향을 미칩니다. 즐거운 기분을 느낄 때마다 진동 버블 안에 동일한 종류의 진동이 생겨납니다.
돈과 관련하여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어떤 행동이 있다면 자꾸 반복하십시오. 끌어당김의 법칙은 언제나 그것에 반응하여 작동합니다. 당신의 진동 버블을 풍요로움이라는 감정으로 채우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세요. 가능한 한 자주 진동 버블을 풍요라는 진동으로 채우세요. 풍요로움을 느끼게 하는 무언가를 경험할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념하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풍요를 의도적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세 가지 도구를 요약하면은: 첫째, 풍요로움의 증거를 기록하라. 둘째, 돈에 대해서 언제나 S, 네라고 대답하라. 셋째, 수표를 며칠 더 갖고 있으라입니다. 이번에는 관계와 진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을 만나고 채 몇 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에게선 별로 안 좋은 기분이 느껴져. 이렇게 생각한 점이 있습니까? 또는 이 사람 느낌이 좋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왠지 말이 잘 통하고 대화가 잘 이어졌던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경험은 당신이 상대방의 기운 또는 진동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분이 좋을 때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밝고 긍정적인 기운이 느껴집니다. 진동을 강화하면 당신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와 비슷한 기분과 진동을 가진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려오기 시작합니다. 당신과 상대방의 진동 사이의 거리는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저항감의 정도와 일치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 전자파의 진동이 예를 들자면 30.1 정도로 낮고 당신의 진동이 98.5라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과 상대방의 진동 사이의 거리는 그와 함께 있거나 얘기할 때 당신이 느끼는 저항감 내지는 불편함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당신보다 훨씬 낮은 진동을 지닌 사람을 만났을 때 98.5라는 당신의 진동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정적인 에너지 전파자가 당신에게 전화를 걸어 예를 들면 사는 게 짜증난다는 등,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돈이 없다는 등, 사람들과의 관계가 삐걱거린다는 등 그런 불만을 늘어놓으면 당신이 취할 행동은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선택 1. 맞장구를 치면서 대화에 동참하여 당신의 진동을 상대방에 맞춰 떨어뜨리거나, 선택 2. 불만을 듣고 나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원하지요? 그가 불만스러운 것에서 원하는 곳으로 방향을 옮기면 그의 말하는 내용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진동도 더 높게 바뀝니다. 진동이 점점 상승하여 당신의 진동과 비슷한 수준이 되면 두 사람의 진동은 조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대화가 잘 되고 호흡이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과 그의 진동이 어울려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누군가를 만났는데 통성명도 하기 전에 별로 느낌이 안 좋아,
나랑 안 맞는 타입일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과 그의 진동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방향키를 잡아서 보다 밝고 긍정적인 쪽으로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원하지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가 더 긍정적이고 높은 진동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 끌어당김의 법칙 3단계 미달하는 공식을 사용했던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을 대립항으로 삼으면 앞으로의 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원하지 않은 것을 알면 원하는 것을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고 이제 당신에게 원하는 것의 목록이 생겨납니다. 그것을 위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에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면 당신이 발산하는 진동이 바뀌고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도 바뀝니다. 원하는 것을 명확히 인식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래,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감정은 밝은 쪽으로 고양됩니다. 그것이 바로 원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의 진동을 발산하지 않으면 끌어당김의 법칙도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진동을 만들고 있는지 알아보는 한 가지 방법은 당신의 삶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이 내보내는 진동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원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중에도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원하는 관계를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은 결핍과 부족이라는 부정적인 진동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루지 못했거나 얻지 못한 것을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에너지를 쏟으며 집중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데이트의 상황, 원하는 관계의 특성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것들을 자꾸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진동이 바뀌고 끌어당김의 법칙이 바로 그것을 당신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